여러분 혹시 필요한 물건을 한동안 찾지 못하다가 한참 있다가 그 물건을 찾은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양말 한 짝을 찾지 못해 혹은 반찬 뚜껑을 찾지 못해 그냥 포기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본체 없는 반찬 뚜껑만 3개가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혹시나 다른 반찬 뚜껑 망가질 것을 대비해서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뚜껑이 없어서 버린 본체 생각이 나서 한동안 뚜껑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사실 너무 많은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수가 너무 많다 보니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는 것이 힘들고 뭐 하나가 사라져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언가를 구매할 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신중히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너무 많은 물건이 쌓여버렸다면 물건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단사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불필요한 것을 끊고 버리고 집착해 벗어나는 것을 지향하는 정리법을 의미합니다. 즉 절제를 통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적은 물건으로도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 부르죠.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사물의 본질만 남기는 것을 중심으로 단순함을 추구하는 예술 및 문화 사조인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아 2010년대 즈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 단살이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여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미니멀 라이프의 근간입니다. 사실 너무 많이 쌓아진 물건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필요하게 만듭니다. 정리된 집에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가 수록 버려야 할 물건 5가지와 물건을 버리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토대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과 정리해야 할 물건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 첫 번째는 잘 쓰지 않는 크고 무거운 가구입니다. 이런 가구들은 혼자서 버리기가 힘들고 나이가 들면 더욱더 버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잘 안 쓰는 거대한 책상이나 장롱 책꽂이 등 부피만 차지하는 큰 가구들은 조금이라도 팔에 힘이 있을 때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오래 사용하지 않은 가구에는 곰팡이나 세균 또한 많을 것입니다. 자식들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집 앞까지만 옮겨놓고 동사무소에 가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큰 가구들을 버리고 나면 집이 훨씬 넓어 보일 것이고 버리고 나면 정말 기분이 상쾌해질 것입니다. 사실 너무 거대한 가구들은 집 앞까지 들고 갈 엄두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돈은 조금 들 수 있지만 가구 수거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가구 수거 업체를 찾아 문의해보세요. 저희 집에도 10년 넘게 안 쓰고 베란다에 방치해 놓은 큰 장롱이 있었는데 수거 업체를 불러 얼른 처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만 하면 시간 맞춰 찾아오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 두 번째는 예전에 먹었던 약과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각종 마사지 기구들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은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바로 버리거나 약국에 반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약국에 반납하는 이유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편질 부패된 영양제나 의약품은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성분 또한 변질됐습니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폐의 약품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분류돼 보건소나 약국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폐기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먹지 않는 약은 약국에 갖다 주면 받아주는 곳도 있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안 먹는 약은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 먹는 약이랑 섞이고 이게 무슨 약인지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식품을 집에 많이 두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먹지 않는 것들도 그냥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유통기한이 그리 길지도 않기 때문에 오래된 건강보조식품이 있다면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먹는 것이 좋고 먹지 않는 것이라면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각종 마사지 기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쑤시는 곳도 많아지고 불편해지는 곳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깨 안마기, 손목 마사지기, 허리 찜질기 등 많은 의료기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효과가 괜찮은 것들은 그냥 사용하셔도 되지만
샀는데 잘 안 쓰게 되고 별로 효과도 미미하다고 여겨지는 기구가 있다면 중고로 팔던지 어디 기부하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의료기구는 부피도 꽤 차지하기 때문에 안 쓰는 의료기구는 없는지 체크해보고 너무 해지지 않았다면 중고로 팔거나 나눔을 해보세요.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 세 번째는 주방용품입니다. 요새 주방을 편리하게 해주는 싱크대 삼각 코너 등과 같은 용품이 홈쇼핑 같은 곳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싱크대의 공간만 차지하고 세균이 많이 쌓일 수 있어 가급적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쇼핑이나 유튜브에서 이런 주방용품을 볼 때마다 구매하고 싶은 욕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써보고 싶다고 다 구매하는 것보다 정말 정리가 잘 되게 도와주는 것들을 위주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도와주는 주방 길이 조절 선반이라 그지 비슷한 것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바구니 정도만 구비하는 게 좋은 방향입니다. 이 밖에도 안 쓰는 접시, 수저 세트, 프라이팬, 반찬 등은 사실 살면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끼는 것들 빼고 잘 안 쓰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중고로 팔거나 나눔을 통해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반찬통의 색이 변하거나 곰팡이가 피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바로 버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의 경우에는 잘 갈아서 쓰면 되니 낡고 새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 네 번째는 옷과 신발 액세서리들입니다. 사실 제일 버리기 힘든 물건이 바로 옷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선물을 받았거나 추억이 담긴 옷들은 입지도 않으면서 보관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직접 구입하지 않았는데 누가 줘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옷들도 제법 많을 것입니다. 옷의 경우 버릴까 고민하면서도 나중에 입을 일이 있겠지 하며 그냥 보관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보유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유효과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을 때보다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있는 물건을 내놓는 것을 손실로 여기는 심리현상입니다. 이처럼 사실 잘 입지도 않고 그리 가치가 없는 옷이에요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옷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유효과로 인해 안 입는 옷이나 신발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냥 버리기 아깝다면 옷이나 신발도 당근 마켓에 중고로 팔거나 나눔 또는 기부를 해도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귀찮아서 버리지도 중고로 팔 생각도 나눔이나 기부를 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날짜를 하루 정해서 그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쓰는 물건들을 처리하는 날로 정해 그날에는 무조건 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세서리들은 특히나 크기가 작아서 사놓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너무 가질 수가 많아지면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짝을 찾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자주 사용하는 액세서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처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 짝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 첫 번째는 오래된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래된 책을 책꽂이에 그대로 보관 중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매번 정리하려고 하지만 책은 특히나 그냥 버리기는 아깝다는 생각에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기증할 책들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나중에 날을 잡아 서관에 기증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이유로 책을 버리기 아까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라면 보육원 같은 곳에 기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로 파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책을 버리게 되면 집안의 부피를 많이 차지했던 책꽂집도 처분할 수 있어 공간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책은 되게 읽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말 두고두고 읽을 책들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이불 시트, 오래된 냄비 등 처분해야 할 물건들이 많습니다. 다 한 번에 처리하려는 욕심보다는 차근차근 하나 처분하는 습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언가를 구매할 때는 내가 정말 오래 사용할 물건인지 신중히 생각 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처분을 잘해도 구매를 함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면 매번 처리해야 할 물건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물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근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기준을 딱 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정리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채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건을 버리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에게 가장 맞을 것 같은 기준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기준은 1년 계절 동안 안 쓴 물건은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1년 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들은 앞으로도 쓰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쓰지 않았음에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전에 그렇게 버렸더니 꼭 필요한 상황이 생겼던 기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사면 되지가 안 되는 경우가 딱 그 순간에 그거면 되는데라는 물건들이 꼭 있었던 기억 말이죠. 하지만 이 같은 경험은 사실 소수에 불과합니다. 처분해도 지장 없는 물건이 90% 이상이지만 딱 한 번 버리고 후회했던 경험을 부풀려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버리고 나서 필요해지는 물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수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버리는 것을 미루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 채 물건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잘 쓰지 않으나 버리기 아까울 때는 그 물건의 중고 가치를 돈으로 매겨본 다음 그 가격의 반으로 당근 마켓에 싸게 내놓는 것도 좋습니다. 팔리면 버리지 않아서 좋고 아무도 반응 없는 걸 확실히 확인하면 버리는데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물건을 처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 소유할 물건의 수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물건들의 순위를 매긴 다음 순위에 벗어난 물건은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겨울 코트는 3벌로 개수를 정한 후 가지고 있는 코트의 순위를 매긴 다음 참 이 안에 들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프라이팬이나 냄비의 경우 5개는 절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새 물건을 사면 그에 해당하는 가지고 있던 오래된 물건을 바로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프라이팬을 새로 하나 장만하면 제일 오래된 프라이팬 하나를 버리는 식으로 말이죠. 이를 위해 일단 정리하고자 하는 물건들을 다 꺼내서 버리고 생각해야 할 물건 버리면 안 되는 물건으로 나눠 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버릴 것은 버리고 생각해야 할 물건에서 한두 달이 지나도 안 쓰고 안 찾게 되면 버리거나 나눔해서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힘들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한 군데씩 주방이면 주방, 거실이 거실 등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면 금방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물건은 애초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처분하는 세 번째 기준은 물건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겠다 싶으면 버리자는 기준입니다. 이 이외에도 내가 죽으면 자녀나 다른 가족들이 과연 챙겨갈까 챙겼을까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주위에 나눌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쓰지도 않고 받을 사람도 없을 때는 과감히 버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중 어느 방법이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정리하는 나를 딱 잡아 필요 없는 물건을 처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버리는 것에 과감해야 집이 항상 깨끗하고 물건을 찾는데 1분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 사실 물건을 쌓아두면 문제가 이처럼 물건을 찾는데 오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필요한 물건을 찾는 데만 30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이런 사소한 물건을 찾는 일에서 시간과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당연히 일에도 지장을 줄 것이고 하루의 삶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의 개수를 줄이게 되면 필요한 것을 찾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같은 물건을 찾지 못해 하나 더 구매해야 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물건을 찾지 못해 새로운 물건을 하나 더 샀는데 나중이 되어서야 이게 여기 있었네 하며 찾던 물건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아끼는 양말 한 짝만 몇 개월을 보다가 결국 버렸는데 버린 그날 다른 한 짝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정리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무작정 버리기만 하는 것은 환경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결국 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 궁극적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중고로 팔거나 나눔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나눔을 할 수 없는 옷이나 자잘한 물건들 다 버리고 싶어도 내 집 깨끗해지고 집 밖을 더럽히는 것을 양심이 허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의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하는 것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닿을 생각을 하고 필요한 만큼만 사려고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해진 옷이나 기능이 많이 고장난 제품들은 팔거나 나눔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쓸만한 제품들은 중고로 팔거나 나눔을 하는 습관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버리기만 하면 세상이 쓰레기장이 돼 버릴 것입니다. 집안 구석에서 쓰레기 취급이나 받는 물건 중에서도 어느 다른 집에서는 아직 쓸만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몽땅 다 버리지 말고 잘 골라내서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들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짝 없는 면양말은 먼지 제거할 때 손에 끼고 장롱 밑 한번 쓸어주면 기가 막히게 청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버리기 아까운 물건을 박스에 잘 담아서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을 하면 버리는 게 아니고 아깝지도 않고 입양 보낸다는 느낌을 받아 기분도 처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버리기 아깝다고 그냥 집에 모셔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처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지금 당장 안 쓰는 물건을 하나 정해 당근 마켓에 올려보세요. 당근 마켓에 올리는 방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올리는지 자식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으로 방법을 직접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당근에 물건 올리는 법이라고 검색 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주변에 기부할 곳이 없나 찾아보고 직접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기부해도 된다고 하면 날을 정해 물건을 가지고 그 장소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안 해본 분들은 어렵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그 한 번이 2번, 3번, 10번이 될 것이고 그러면 집이 정말 깔끔하게 변할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 5가지와 물건을 버리는 기준을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버려야 할 물건 첫째는 크고 무거운 가구, 둘째는 예전에 먹었던 약과 건강보조식품, 세 번째는 공간만 차지하는 주방용품, 넷째는 안 입는 옷과 신발, 마지막 5째는 오래된 책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기준 첫째는 1년 4계절 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들은 처분하는 것, 둘째는 소유할 물건의 수량을 정하는 것, 마지막 셋째는 물건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겠다 싶으면 처리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가장 맞는 법을 정해 집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 마음 건강까지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물건을 잘 처분해 본다면 그 이후에는 아주 쉽게 물건들을 처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처분해야 할 물건을 지금 당장 하나만 처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 지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